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주최 영상의학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54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연수강좌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화이트보드로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최용원 교수님의 초음파에서 보이는 비정상 abnormal bowel finding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급성 개실염에서는 개실증의 합병증으로 개실증 환자의 15에서 20%가 에서 보입니다. 이 환자는 복통과 복부 압통, 발열, 백혈구 증후, CRP 증가를 보였습니다. C-reactive 프로틴입니다. 초음파 속에는 장관에서 돌출하는 제코 개실이 보이고 개실 내에 분석, 페칼리스나 업세스가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실 주위에 fat infiltration 또는 이런 농양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실이 있던 부분에 장관벽에 비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 상에서 개실 주위에 하고 개실로 들어가는 퍼포레이팅 베슬, 개실 주위에 증가하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 개실염이 왜 중요하냐면 우측 결장의 개실염은 아펜디사이티스하고 감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펜디사이티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죠. 내추럴 힐링은 조금 드물지요. 그러나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이 구멍이 이 개실되는 구멍이 넓기 때문에 안에 막혀있는 페칼리스가 빠져나와 버리면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메디칼 컨저버티브 트루로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복막수염입니다. 복막수염은 이제 대부분 선생님 잘 아시는 병입니다. 제가 초음파 처음 배울 때 15년 전만 해도 복막수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보면 복막수염 환자가 가끔씩 옵니다. 주로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많이 오는데 환자가 갑자기 포칼 페인이 오죠. 이것은 장에 붙어있는 이 복막수, 이 팩 덩어리입니다. 이 복막수가 염전이 되거나 또는 미너스 오클루전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출혈성 괴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메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인트 텐더니스가 옵니다. 빈도는 S상 결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하행 결장, 맹장, 상면 결장입니다. 국소적인 압통, 통증과 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열과 백혈구 증가는 없습니다. 국소적 압통은 있으나 발열과 백혈구 증가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 대상이 아니고 보존적인 컨저버티브 치료로 낫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에서는 원행 또는 나는행의 고에코 전개고 변연의 제에코 림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장관벽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고 인접한 장관벽에 인플레메이션, 백두께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버티큐럼은 연결되어 있지만 에피플로이드 아펜디사이티스는 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정처럼 눌러보면 요거 크기와 형태와 크기의 변화가 없고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켈 개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생기에는 이렇게 움빌리커스에서 옴팔로 메센트릭 닥트가 있습니다. 옴팔로 메센트릭 닥트가 태생 후에 없어져야 되는데 이 옴팔로 메센트릭 닥트 우리말로는 난항관입니다. 난항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 여기 개실이 되는 겁니다. 이 개실은 투룰이라고 하죠. 전 인구의 한 2% 있고 해맹판 IC 발브에서 2피트 거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두 종류의 점막, 그러니까 위점막이나 췌장 점막을 동반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메켈스 개실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요 개실이 길 때는 토전을 일으켜 가지고 볼부로스로 소장 볼부로스 염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이소성 위점막에서
브리딩을 출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개실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엔드로 끝나는 3, 4cm 짧고 해장에서 기시한 두꺼운 백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 청구조가 다 보이는 거죠. 청구조가 다 보이는 개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실 자체는 우리가 작아서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개실이 볼브루스를 일으키면 장각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켈 개실 염전에서 장이 합작이 되고 여기에 볼브루스, 데브리 같은 거 보이고 주위에 정상 해장이 여러 보이는 이런 인테스트나 일레오스 옵스트럭션, 일레오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이 강의 요약으로서 우리가 바울 디지즈, 장 질환에서의 초음파 진단은 결국은 초음파 진단에서 병변의 로케이션, 익스텐드 정도가 어떠냐, 청고조가 어떠냐, 바스큘라리티가 어떠냐, 주위의 메센트릭 체인지가 어떠냐, 이런 다양한 초음파 소견과 클리니컬 파이널을 합쳐야만이 진단, DDX,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4차례에 걸친 강의를 들어주신 선생님 덕택에 제가 이래 54차례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 2010년 서울대학 연수 강좌로 강의를 제가 중요한 강좌를 뽑아서 강의를 하려고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한두 강의를 했지만 이 많은 양을 거의 대부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 시도였고 또 독자들, 애청자들, 유튜브 애청자들이 얼마나 봐주실까 내심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클릭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히 이제 그 종합병원에 펠로로 근무하시는 분, 또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초음파를 처음 입문하신 분은 정말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가 제가 용기 백배해서 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시작했는데 끝을 보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초음파 토요일 집중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1기, 2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용초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용초사는 8차례, 8차례에 걸쳐서 1개월에 걸쳐가지고 8차례 초음파 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목요일, 토요일 진행하는데 사실 서울에 안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녁에 목요일날 토요일날 또 와야 되고 또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그렇게 조금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제1기는 2007년 7월 15일 16일, 2기는 7월 22일 23일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그 4시, 5시간 5시, 총 10시간. 인원은 5명 정원으로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편한시장에서 합니다. 토요일은 간장 담당 강가, 일요일은 최장 갑상선의 회의, 시간이 되면 경동맥도 연락합니다. 참가 선생님한테는 초음파 스캔 DVD를 증정합니다. 참가하면 88만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가급적인 지방에 계시는 사람, 서울 선생님을 조금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기에 2명이 등록했고 또 한 분이 오늘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는 2자리 남았고 2기는 아직 5명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용초사를 진행합니다만 지금까지는 한 달에 목요일 토요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또 토요일은 한강 같은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단축을 해줄 수 없는 데서 제가 2017년 7월 제3기부터 2주 코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14기 2017년 9월 상반기에는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합니다. 이제 7월 초하고는 약간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토요일 날 하고 하목, 그렇게 처음에 1차, 2차는 토요일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토요일은 4시간, 일요일 3시간.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서울에 계시는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민영 쌤, 문교 쌤, 이금호 쌤이라든지 이런 분이 활동하는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하고, 대구에 이제 대구 김일봉 초음파 아카데미의 김대현 쌤이라든지 또는 여러 쌤들이 엑셀런 쌤들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실습도 합니다. 그렇게 토일, 화목, 토일, 화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토요일 날은 초음파 기초 간장 담당, 일요일 날 간장 담당 담가, 화요일 날은 비뇨기과, 목요일은 경동맥, 다음에 토요일은 소화관 갑상선, 일요일은 소화관 갑상선하고 또 소화관 갑상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갑상선 FNA,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총복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요때는 소화관 갑상선 하지만 요때는 또 경우에 따라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 갑상선 이외에도 다른 파트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췌장으로 췌장이 되겠네. 췌장이고 섬선 비장 조금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췌장, 갑상선, 비장. 그 다음에 6차는 소화관, 갑상선. 소화관, 갑상선. 조금 왜 있네요. 췌장, 비장. 그러니까 5차는 췌장이 되겠습니다. 췌장, 비장. 6차가 소화관, 갑상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차는 갑상선 FNA하고 8차는 총복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강좌는 1차 토요일, 2차, 그 다음에 5차, 6차, 8차 그렇게 5차례는 제가 꼭 참여하도록 하고, 나머지 3번 강좌는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나 또는 다른 대구의 김일봉 초음파 교실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